오늘 나온 이슈들 분석하면서 시장 큰 그림, 작은 그림 다 그려보겠습니다. 오늘 KTB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이슈 일단은 큰 그림부터 잡아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이것을 키워드로 잡아봤습니다. 잘 고른 테마주가 호재다? 테마주가 지금 있나요? 있습니다. 한번 쫓아가 볼까요? 자, 뭐 이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에 대한 바닥론 이야기가 스물스물 나옵니다. 지난 두 차례에 걸쳐서 바닥은 이미 나왔다라고 증권가에서는 이야기를 하네요. 미국의 FOMC 두 번을 거쳐서 코스피를 한 1600 언저리에서 한 번, 1600선을 조금 이탈하면서 한 번 이렇게 바닥이 나왔고 지금은 어느 정도 올라온 지금 추가적으로 밀릴 수는 있겠지만 그 당시 때 뭐 1600선이 막 위태위태하다라는 둥 뭐 그런 식의 급락 자체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포트를 좀 재구성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뭘 구성을 해야 되나?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 그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는 사실 뭐 새로운 악재가 또 튀어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 다 아는 이슈. 뭐 여전히 전쟁 중이고 안 좋지 이런 것들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뎌져 가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시장은 우려할 만한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수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상단 자체는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이번에는 거래대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참 시장의 체력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코스피 거래대금이 일일 평균 거래대금이 가상자산, 가상화폐 시장의 일일 거래량보다도 많이 둔화되어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뭐 주식시장이 이제 자존심이 상하다. 뭐 가상화폐 이런 자리를 내주다니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흐름을 한번 쫓아가 볼까요? 최근 두어 달 사이에 부각됐었던 성격의 섹터 혹은 뭐 그런 종목들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성장주였는데 1월에 성장주가 급락을 하고요. 2월 초 중순 때는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여행주, 항공주, 뭐 화장품 관련주도 봐야 된다 라면서 잠깐 올랐다가 또 그 흐름이 또 바뀝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촉발된 이후에 방산주 주목되고 뭐 조선 해운 상사주들 올라갑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뒤쫓아 갔더니 이게 꺼지면서 이제는 대선 이후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뭐 건설, 원전 뭐 이런 종목들로 매기가 쏠리곤 합니다.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수익을 내기가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안내만 봐도 그렇잖아요. 최근 5일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나 또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나서 자칫 잘못 붙었다가는 큰 코 다치기 십상인 그런 장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타자는 누가 될까요? 분명히 이 바통을 이어받는 주자가 분명 생길 텐데 증권가에서는 환율 수혜가 예상된다면서 반도체, IT 하드웨어 쪽 보자. 또 낙폭 과대한 플랫폼, 미디어 쪽 보자. 뭐 이런 아이디어를 주고 있지만 뾰족한 수는 사실 잘 못 찾겠습니다. 차장님의 아이디어를 좀 주신다면 어떤 쪽 보면 그래도 시장 대비 좀 선방하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꼽는다고 한다면은 이 밑에 있는 어떤 낙폭과 대한 플랫폼, 미디어, 엔터 업종이 그나마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요. 지금 현재 뭐 이런 업종들이 성장주로 그전에 각광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금리 인상 시기 때 항상 역사적으로 이런 성장주들의 주가가 떨어지는 그 부분이 되풀이 됐었고, 뭐 이번에도 뭐 1월 달에 성장주 낙폭이 굉장히 좀 컸었는데요. 뭐 하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발표를 하고 또 금리 인상을 향후에도 봤을 때도 계속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이후부터는 오히려 지금 성장주들이 지금 그 상승세 폭을 좀 상승폭을 지금 크게 지금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만큼 어떤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은 시장에 특히 성장주에 대한 주가의 악재로 이미 다 반영이 됐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성장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매수 관점을 그나마 좀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테마주라는 부분 참 뭐 좋은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테마라는 말은 뭐 독일 말인데 이게 내용 그래요? 예, 테마라는 부분이 그 독일 뜻인데 네. 내용은 이 창작이나 논의를 하기 전에 어떤 주제를 정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실체가 없는 부분이 바로 이 테마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뭐 그러기 때문에 어떤 기업 이익에 대한 가시화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그 어떤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뭐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가치주도 괜찮고요. 뭐 지금은 이제 가치주, 아까 말씀하신 가치주보다는 이 성장주 위주로 접근하는 전략이 제일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럼 차장님이 생각하시는 성장주 가운데 매력 있는 쪽은 어떤 쪽이에요?
저는 아직까지는 그 2차 전지 쪽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뭐 네이버나 어떤 뭐 카카오 같은 인터넷 플랫폼은 이제 규제를 많이 완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그렇겠죠. 판단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런 부분이 시세가 어떤 주가 그 실적과 시세에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다시 한번 성장주 쪽으로 봤을 때는 그 전에 성장주라고 했을 때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다시 올라가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2차 전지 그리고 이 어떤 그 플랫폼 기업들을 살펴봐야 되겠고 하지만 뭐 대표적인 이제 뭐 그런 이 플랫폼 기업 중에 게임주도 괜찮을 텐데 성장주도 근데 게임주에 대한 실적은 지금 그 어떤 추정치가 높게 나오고 있. 진 않기 때문에 맞아요. 뭐 인터넷 네. 플랫폼 회사 위주로 좀 그 관심을 갖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네. 좋습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연결 지어 보도록 할게요. 앞서 이제 게임 섹터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주시긴 했는데요. 실적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려고요. 게임 섹터도 사실 실적 기대치가 거의 뭐 바닥권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컨센서스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실적 시즌이 도래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실적을 내놓는다면 그리고 주가가 덜 올랐다면 그런 종목들 보는 거 나쁘지 않겠죠? 분명?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상장사 74곳 가운데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낮아진 곳이 3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한 7% 줄었다라고 FN가이드에서는 이제 자료 집계상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눈높이가 낮아지는 이유는 뭐 지금 시장의 발목을 잡는 그 여러 이유들 때문이겠죠. 대표적으로 2차 전지 관련 섹터의 이익 감소가 뚜렷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솔루스 첨단 소재, SKI 테크놀로지가 대표적이다라고 하면서 3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이 컨센서스가 한 60% 안팎으로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이제 뭐 집계상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임 섹터나 한번 볼까요? 크래프톤, 카카오 게임즈. 요거는 종목을 잘못 기재한 것 같네요. 요건 뺄게요. 네, 하여튼 두 종목에 대한 이 컨센서스도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다음 볼게요. 그러면 선방하고 있는 쪽도 분명히 있을 텐데 여기는 어떤 걸까요? 대한항공이 영업이익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심텍, SK하이닉스, DB하이텍 등등의 종목들은 그래도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내다봐진다라는 증권사의 리포트들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사장님, 이런 컨센서스의 뭐 변화에 따라서 무조건 이게 뭐 그래서 뭐 대한항공 뭐 사면은 수익 잘 나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분명. 네. 이 중에서 좀 괜찮은 종목이 보이는지 한번 아이디어를 주시겠습니까? 우선은 이제 2분기 영업이익 그 전망치이니까 지금 그러니까 올해 어떤 상장사들의 평균적인 그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해서는 물론 이제 한 9% 좀 올라갈 수 있겠지만 말씀하셨듯이 몇 개월 전보다는 추정치가 좀 낮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추정치가 낮아지는 폭이 굉장히 좀 크죠. 지금은 이 어떤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의한 추정치를 좀 많이 좀 하향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1분기 때의 그런 실적은 이런 원자재 가격 영향을 받을 테고 오히려 좀 2분기로 되면서 이런 기저 효과가 나오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뭐 종목을 굳이 말씀을 드리면은 뭐 첫 번째로 이제 SK하이닉스 같아요. 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1분기 때 영업이익이 지금 3조 이하로 지금 낮춰서 잡고 있는데 우선 2분기 때는 지금 4조 이상을 지금 내다보고 있거든요. 저도 기사 봤어요. 굉장히 크잖아요. 네, 네. 뭐 이런 이유도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역시 뭐 디램과 뭐 낸드 쪽에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때 같은 경우는 역시 뭐 클라우드 뭐 서버 교체나 여러 가지 산업적인 뭐 본질 부분도 있겠지만은 네. 결론으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 2분기 때 갔을 때는 이 반도체도 이 공급자 우위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공급하는 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마이크론처럼 이 반도체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급을 조절하면서 뭐 드램이나 낸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2분기 때는 마련이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뭐 2분기 때의 이런 영업이익을 1분기보다는 더 높게 잡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좀 기대가 많이 돼요. 그래요? 우선 1분기 때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영업이익은 한 5천억대를 잡고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이제 국제선이
회복이 된다고 한다면 2분기 때의 그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도 굉장히 좀 높아질 가능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유류 쪽에서의 국제 유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네. 좀 올라가는 부분이 좀 걸리긴 하지만 그거 여쭤보려고 했어요. 네. 네, 네. 근데 그래도 그걸 상쇄할 만큼 뭐 해외 여행 수요가 더 많을 거다, 뭐 이런 관점일까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화물 수송 있잖아요. 대한항공이 항상 못하죠. 여객 부분에서 안 되다가 네. 실제로 선방했던 부분이 이제 화물 쪽에서의 뭐 수송 부분을 실적으로 만회를 하면서 올라갔잖아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화물 쪽도 그렇고 이 여객 쪽도 그렇고 어떤 가격 인상, 뭐 판매 가격이라고 할 수도 뭐 할 수 있는데 그런 운임 가격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이 국제 유가에 대한 오름세 부분을 좀 진정시킬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네. 맥락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두 종목 리스트에 올려놓고요. 또 우리가 계속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할게요. 또 의미 있는 또 시그널이 나온다면 차장님께 또 AS 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롯데푸드, 롯데제과의 합병 이야기로 좀 넘어가려 하는데요. 이제 공룡 식품 기업이 탄생합니다. 규모만 4조 원대가 이제 넘어가는 식품 기업이 되는 건데요. 이런 것들 파는 거죠. 딱 봐도 저거라고 이제 하시겠죠. 특히 무엇보다도 롯데제과와 롯데푸드에서 각각 중복으로 빙과 제품을 내놓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셨어요. 이런 중복 사업들이 정리가 되면서 시너지가 폭발할 거다라는 분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1위를 빙과 조직을 함으로 인해서 좀 탈환을 할 것이다라는 포인트. 그리고 온라인 매출이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런 것도 이제 트렌드에 맞춰서 조금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전략. 분유에서부터 실버푸드까지 전생에 걸친 식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겠다는 계획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음식료 섹터는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눈여겨보지는 않는 섹터임은 분명한데요. 그래도 낙폭 과대라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인 요즘이라면 이런 이슈가 또 발판 삼아서 또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여 한번 준비를 해보긴 했습니다. 롯데제과의 차트 이렇게 내려왔고 오늘 좀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롯데푸드도 마찬가지예요. 푸드도 많이 올랐다가 거의 반년 사이 쭉 하염없이 내렸다가 오늘 이제 갭상승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시너지 기대하듯 주가상으로도 이게 날아올 만한 뉴스가 될지 궁금합니다. 차장님 어떤 관점이세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래요.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은 아시겠지만 이제 빙그레가 혜태를 인수를 하면서 시장 점유율 그전에 1위를 계속 좀 차지하고 있었는데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롯데제과 입장에서는 이런 그 시장 점유율을 뭐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롯데푸드와 합병을 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제품 수가 많아져서 합쳐져서 많이 판매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이제 롯데제과 롯데푸드의 그전에 원재료 구입이나 또 이제 네. 온라인 채널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뭐 따로 썼었는데 지금 이제 합쳐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 절감 효과가 굉장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롯데제과는 이제 영등포나 대전 쪽에서 공장 라인이 있고 지금 이제 롯데푸드는 천안 공장 라인 쪽이 있거든요. 네, 네. 뭐 이렇게 합쳐진다고 한다면은 뭐 이거에 대한 어떤 또 단일화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요. 뭐 그런 라인에 대해서 슬림하는 전략으로 가면서 역시 뭐 같은 비용이 들더라고 하더라도 더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구조로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는 이 롯데제과의 전망은 굉장히 좋다라고 네, 좀 네.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글로벌 쪽에서 봤을 때도 이 합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그 어떤 운송 쪽 같은 경우에도 합쳐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유가도 많이 오르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좀 그 긍정적인 요소가 두 기업한테 다 있지 않을까라고 네.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 투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요.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 이슈로 종목을 사고 싶다 한다면 어떤 쪽으로 매수를 하는 게 더 괜찮은 전략이 될까요? 비슷한가요, 둘?
뭐 비슷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합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제 롯데제과가 뭐 이제 흡수하는 거잖아요. 존속법인으로 이제 롯데푸드를 흡수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이게 그 어떤 인적 분할인지 네, 뭐 네. 물적 분할인지 이 부분은 좀 따져봐야 구체적인 되지 거를. 않을까. 그렇죠. 따져보고 해야겠지만 네. 저는 오히려 그냥 그래도 그 전에 시장 점유율이 이 롯데푸드 같은 경우 한 16%, 롯데제과가 한 30%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기업 위주로 해서 매수 관점을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좀 네. 생각됩니다. 법외로 그 이제 빙그레 얘기도 잠깐 나왔었잖아요. 빙그레 주가에 대해서는 어떤 투자 전략이 또 유효한지도 궁금한데 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빙그레도 실적이 좀 좋지 않죠. 좋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이제 빙과 쪽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그 하락 추세예요. 네. 왜냐면 2015년 같은 경우가 빙과 시장 2조 원대를 넘었었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가 1조 5천억대로 좀 내려왔는데 네네. 이게 뭐 코로나 영향일 수도 있겠지만 뭐 거리도 제한 때문에 빙과에 대한 수요가 낮을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뭐 빙그레도 그렇고 이 어떤 이 롯데제과도 그렇고 이 어떻게 보면 성수기 때 메커니즘 그렇잖아. 여름에 성수기 때 노리는 네, 그런 네. 부분이 많은데 뭐 이런 부분은 좀 없애고 어떤 365일 어떤 빙과에 대한 부분에서 수요가 좀 늘어나는 그런 방향 쪽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되고 있고요. 뭐 하지만 뭐 빙그레 어제 롯데 양강 체제로 가고 있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두 기업들 뭐 향후에는 좀 더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좀 이런 합병을 통해서 좀 핫 아이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 최근 SPC 삼립의 뭐 포켓몬빵 같은 거 말이죠. 자, 오늘도 이슈 이분과 함께 말씀 나눴네요. KTB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요일장이 마무리됐습니다. 뉴욕장이 1% 이상의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었고 또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부담도 분명히 있었고 환율도 다시금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여러모로 아직 시장은 좀 부담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또 선전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 국내 시장입니다. 장 막판까지 조금만 더 힘을 냈다면 코스피가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마무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한 2,729포인트로 이제 마무리를 짓는 모습 확인되고 있네요. 어제장 대비해서 0.2% 소폭의 마이너스고요. 코스닥 지수는 931포인트까지 올라서 이제 사흘 연속의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은 원달러가 5원 올라서 다시 1,218원으로 어제 밀렸던 거 오늘 다시 되돌려놓는 그런 현상이 외환 시장에서는 나타났네요. 수급을 한번 볼까요? 수급상에서는 사실 의미 있는 부분들을 찾기가 큰 점수를 주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팔자 물량이 집중이 됐는데요.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 코스피 시장에서 4천억 원 넘게 팝니다. 둘 모두 가장 많이 판 것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이 대형 IT 반도체 투톱을 마구마구 팔면서 시장을 좀 압박했던 그런 하루였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으로 오늘 장중 기준으로 안랩이 또 꼽히더라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900억 원 넘는 매도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기관 역시 같은 포지션으로 시장을 좀 압박했지만 그래도 코스닥 지수는 상승으로 돌아서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종목별로 한번 볼까요? 코스피 시총 상단 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유일하게 5위권 안에서 빨간불을 켠 것이 보이고요. 삼성전자는 오늘 그 이슈 있었습니다. 블록딜 물량 말입니다.
삼성 SDS의 블록딜과 마찬가지입니다. 상속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삼성가가 삼성전자의 지분 0.33%를 시간 외 매매해서 어제 이제 처리를 했는데요. 그러므로 인한 영향을 받았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0.9%의 하락이었고요. 하이닉스의 낙폭이 좀 두드러졌죠? 2% 넘게 하락하면서 12만 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시총 상단 가운데서는 LG화학의 주가가 눈에 자꾸만 들어옵니다. 지금 보시면 4% 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게 웬일입니까? LG에너지솔루션으로 그렇게 문매를 맞았었던 LG화학이 오늘까지 7일 연속으로 올라섭니다. 드디어 이제 53만 원대 위까지 올라선 채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에코프로 BM이 2% 넘는 하락권이었고요. 카카오게임즈의 하락세가 두드러집니다. CB 물량이 좀 부담된다라는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어제는 게임 오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좀 많이 올랐었는데 이거 뭐 그냥 다 빼버리네요. 7% 가까운 급락으로 돌아서면서 74,900원까지 다시 내려온 상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의 특징주라고 한다면 원전 관련주 꼽을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어떤 쪽이 수혜가 되나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이슈도 있었던 것이 체코의 신규 원전 수주건이 또 접수가 되면서 관련 섹터 안에 종목들이 날아올랐습니다. 한전산업이 13% 가까운 상승이었고요. 일진파워, 한전기술 또한 4% 넘는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관련한 종목들을 좀 몇몇 볼게요. 사료주, 비료주, 연일 강세죠. 오늘도 이제 곡물 가격 급등으로 인한 우려감 속에서 현대사료가 또 상한가 기록을 해버립니다. 53,300원 마감이고요. 한일사료 또한 상승폭이 많이 줄긴 했는데 0.75%의 상승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또 다른 거 없나로 눈을 돌립니다. 그 눈을 돌린 쪽이 바로 수산물 관련주가 되겠는데요. 한성기업이 오늘 상한가 기록이고요. 동원수산도 상한가, 사조시푸드 17% 넘는 상승. 이 종목은 또 종가의 달인에서 나온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7,350원으로 마무리를 짓는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이쪽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내비요. 그동안 정말 많이 올랐었죠. 장중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20만 원 선을 돌파하면서 최근 며칠 전만 해도 6만 원대 움직이던 안내비 20만 원 선을 뚫었습니다. 그런데 급락으로 돌아섰습니다. 14만 5천 원. 이렇게 테마가 무섭습니다. 17% 급락으로 마무리되는 안랩 14만 5천 원에 마무리됐다는 것까지 점검을 드려봅니다. 마감 시황 점검해봤습니다.